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마음 건강을 연구해온 건강심리학 전문의 이명수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하루가 허무하고 자꾸 피곤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사람들과 말 섞는 것도 귀찮고 나만 이런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싶어 넘긴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간단한 자가진단 20문항을 함께 해보실 텐데요. 종이에 O 또는 X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자가진단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에너지 흐름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문항은 최근 2주간의 여러분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된다면 O 해당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1.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다. 2. 기분이 자주 가라앉고 허무한 느낌이 든다. 3. 평소에 즐겁던 일이 전혀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잔다. 5.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다. 6. 식욕이 줄었거나 반대로 과식하는 일이 많다. 7. 집중이 잘 안 되고 무언가에 몰두하기 어렵다. 8.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하다. 9. 나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많다. 10. 스스로를 자주 비난하거나 자책한다. 11.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12.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스친 적이 있다. 13.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 14. 충분히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 15.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방치하게 된다. 16.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 17. 별일 아닌데도 자주 눈물이 난다. 18. 최근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줄었다. 19.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졌다. 20.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자주 생긴다. 이제 O가 몇 개인지 세어 보셨나요? 그 개수가 바로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방금 하신 이 자가진단은 사실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 기준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슬퍼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과 에너지 전달 체계의 문제이며 감정, 수면, 식욕, 통증, 면역, 집중력, 인간관계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는 그 개수에 따라 여러분의 현재 마음,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어 온 공신력 있는 기준이며 단순한 기분 체크가 아닌 뇌의 에너지 흐름 상태를 보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O가 0개에서 4개인 경우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기분 변화로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최근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며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도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수면 관리 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가 5개에서 9개라면 경미한 에너지 저하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의 체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로감, 무기력, 식욕 변화, 수면 이상 같은 신호가 몸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삶의 리듬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점차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실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O가 10개에서 14개인 분들은 중등도 우울 증상이 의심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저하 수준을 넘어서
일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며, 이 정도부터는 단순한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전문가의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욕 저하, 불면증, 집중력 저하, 자책감 등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면 더 이상 참거나 미루지 마시고 치료 가능한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가 15개 이상인 경우는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혼자 힘으로 버티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거나 이유 없는 통증, 이유 없는 피로, 극단적인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건 마음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특히 자가진단 항목 중 12번, 즉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친 적이 있다를 O로 표시하셨다면 개수와 관계없이 바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울증은 약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살아낸 사람의 뇌가 휴식을 필요로 하며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치료가 아니라 상처난 마음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자연스럽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오랜 기간 실제 환자들과 함께 시행해오며 효과를 검증한 회복을 위한 7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생활 및 생활 노하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떨어지는 무기력 증상입니다. 이럴 땐 거창한 목표보다 단 1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커튼 열기, 세수하기, 발에 슬리퍼 신기처럼 몸이 저항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동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다시 행동을 이어갈 수 있는 회로가 깨어납니다. 이 방법은 심리학적으로 행동 활성화 요법이라고 하며 실제로 무기력 상태에 있는 뇌를 깨우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방법입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김철현 환자분은 매일 아침 전기포트에 손만 올려놓자는 목표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일어나기도 버거워하셨지만 일주일 후에는 직접 따뜻한 물을 마시고 3주 뒤엔 혼자 시장을 보러 나갈 정도로 기운이 회복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잠이 너무 안 오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한 상태는 우울감에서 매우 흔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가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TV 등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해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수면 위생 습관은 뇌의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과 기분 조절을 돕는 세로토닌의 리듬을 회복시키며 밤에 잠들고 낮에 깨어있는 기본적인 생체 시계를 다시 바로잡아줍니다. 대구에 사는 48세 박한선 환자분은 불면으로 2년 이상 고생하셨지만 매일 밤 발 닦기부터 시작하는 수면 루틴을 만들고 3주 만에 수면제 없이 5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관계 회피입니다. 사람들과 연락하기 귀찮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점점 고립감을 키우며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문자 한 통, 이모티콘 하나, 짧은 통화라도 좋습니다. 이처럼 소통을 시작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주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유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안에 사는 72세 김복자 환자분은 하루에 한 번 손녀에게 하트 이모티콘 보내기를 실천하셨고 2주가 지나자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웃는 일이 많아졌고 살아서
다행이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즉 아넬도니아입니다. 예전엔 재미있던 일도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지는 상태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특징입니다. 이럴 땐 감각 자극 활동을 하루 10분 정도씩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했던 음악 듣기, 향기 좋은 비누로 손 씻기, 과일을 천천히 맛보기, 창밖 풍경 바라보기처럼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자극하는 행위는 쾌락을 담당하는 뇌의 보상, 회로를 다시 자극해 뇌가 즐거움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70세 서울에 사는 김동철 환자분은 젊은 시절 좋아했던 트로트를 매일 10분 유튜브로 듣기 시작했고, 처음엔 무표정으로 듣던 분이 한 달 뒤에는 따라 부르며 내가 다시 노래를 듣게 될 줄 몰랐다고 웃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비난과 자책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건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 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너니까 이해해라는 말을 거울을 보며 혹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자기자비적인 태도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며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75세 양평에 사시는 김현숙 환자분은 거울 옆에 내 편이 되어 줄게라는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매일 눈 마주치며 말씀하셨고, 그 후로 점점 자신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는 걸 직접 체감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로감과 신체 통증입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여기저기 쑤시는 증상은 우울감이 신체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햇빛 아래에서 걷는다면 비타민 D 합성과 함께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BDNF 같은 기분 개선과 통증 완화 물질이 분비되어 정신적 신체적 회복에 동시에 도움을 줍니다. 청주에 사는 69세 이광수 환자분은 오전 10시에 공원까지 걷는 루틴을 실천하셨고, 2주 후에는 무릎 통증이 덜하다, 걱정이 덜하다는 표현을 직접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죽고 싶은 생각이 스치거나 너무 힘든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가까운 정신과나 심리상담소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개입은 왜곡된 사고를 중단시키고 뇌의 회복을 빠르게 유도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담을 받으신 74세 최현미 환자분은 처음엔 죽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하셨지만, 이후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표현을 하셨고, 지금은 손자 손녀를 직접 돌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실천을 통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오신 검증된 회복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이 힘든 분들께 작지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나만의 회복 방법 또는 위로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짧은 글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잘 버티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심리학 전문의 이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